자, 행동 활성화 기법은 이제 상담할 때 특히 이제 우울한 내담자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behavioral activation이라 그러는데 이제 극심한 우울 상태, 특히 이제 MDD, 주요 우울 장애 이런 이제 내담자들은 우리가 뭐 감정에 대한 그 어떤 기법을 하거나 심상을 하거나 뭔가 뭐 소크라테스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감정이 극심하게 우울이 심한 사람은 상담에서 어떠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우리 그 주요 우울장애야. 수면이 안 되고 먹는 것도 거의 소화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기력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 흥미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내담자를 내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봤어요. 이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럴 때 쓰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나 인간 중심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해도 이렇게 극심한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내담자가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지를 하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괜찮았구나. 이걸 내담자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라든가 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치료를 이 극심한 우울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유가 이 행동적 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개입 기법에서 행동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울이 심한 내담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 심한 내담자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떤 걸 하나요? 일상생활이 그냥 기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울한 사람은 저도 상담할 때 항상 처음에 체크하는 게 뭔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안 해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도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말은 일주일 동안 기분이 다운됐느냐 우울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처음에. 그 다음에 좀 주무시는 건 어떠셨을까요? 잠자는 걸 물어봐요. 뭘로 물어본다? 이 사람의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자는 게 어떠냐? 잠은 잘 잤다. 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다. 그러면은 내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약을 먹으니까 뭐 잠을 자죠. 잠은 잘 잤어요 이래요. 왜 우울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 MMPR로 말하면 부정적 정서 NEG가 성격 병리 요인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인투라도 높아요. 그래서 즐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만 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그럼 이제 상담사가 그래요. 맞아요. 수면제 약을 먹고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약에 반응하지 않는 내담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면제를 먹었을 때 잠을 잤다라는 것은 내 몸이 또 반응한 거고 또 수면제를 먹고 약을 주무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민들레님에게는 민들레님의 몸이 해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잠자는 것, 기분. 그 다음에 좀 음식 드시고 이런 건 어떠셨을까요? 밥은 좀 먹냐? 이렇게. 그럼 계속 죽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먹는 게 이전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1분 걸려요.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을 좀 다니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직장 다닐 때 좀 어땠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물어보고 나서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뭐냐면 행동 활성화. 행동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행동에 불을 붙이는 거야. 행동에. 그럼 행동에 불을 어떻게 붙이냐 그러면은 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는 긍정적인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 주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내가 실패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긍정적인 경험의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외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잡고 그렇게 가야 돼요.
강점의 이야기, 예외적인 경험, 독특한 결과 이야기를. 그걸 하려고 하면 뭐냐면 이 행동 활성화 기법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똑같죠. 뭐 우울도 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이제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상담자가 들어보고 그럼에도 우리 민들레님께서 이렇게 상담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상담실에 오셨네요. 이제 이 부분에 이럴 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뭐 이 안 하면 더 힘드니까 온 거죠. 맞아요. 내가 집을 문을 열고 문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민들레님의 발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체에 자기가 걸어서 왔다라는 거,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 혼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라는 거, 이런 이제 그 행동의 작은 단위들을 쪼개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다. 그분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담자하고 관계 형성을 해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내담자가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내담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담자에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계속 누워만 있는 내담자 같은 경우는 누워서 이제 뭐라 그럴까 발치기 저는 이제 호흡도 하면서 그냥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숨쉬기 운동을 하고 그래도 운동을 하셨네. 숨쉬기 운동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숨쉬기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운동을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선생님도 참 배부른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걸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누워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을 움직이고 발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신가요? 물어봐요. 그럼 발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리만 들리는 거죠. 아니면 상담실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걸을 수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내담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발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발을 한번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발끝치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발가락 10개가 뇌를 움직이는 뇌하고 똑같은 지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손을 그대로 손에 한번 힘을 주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내가 민다. 내 앞에 큰 산을 내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한번 밀어내서 누워있는 상태로 그대로 누워서 네, 그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풀고 자, 한번 다시 자,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손을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자, 그대로 자, 내가 벽을 밀어낸다. 내 앞에 큰 바위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앞에 바위가 있습니다. 자, 손을 10가락을 내 모든 세포가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쭉 밀어볼게요. 쭉 한번 밀어봅시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주고, 네. 앞에 바위들을 내가 밀어낸다 느낌으로 쭉 한번 밀어볼게요. 네. 그대로 멈추어 볼게요. 멈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상태. 지금 2번 정도 해봤어요. 좀 어떠신가요? 손이 여기서 이게 딱 느껴지는 느낌이 나죠. 전율이. 이걸 이제 이 내담자가 이 신체의 이런 몸에 누워서는 이걸 하거든요. 손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그 지암지암을 해도 되고 주먹 폈다 이 폈다. 이것을 그대로 한번 해봐. 그 상태로 이제 하고 발을 좀 치게 하고 이런 것부터 이제 아까 호흡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손을 하고 발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것을 하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참 수고했다. 형숙이 수고했다. 그리고 발 수고했다. 소나 수고했다. 내 신체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지금 저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소리를 내서 해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세요가 아니라 상담 시간을 같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했던 자신에게
자, 형숙이 수고했다. 또 자기 신체에게 소나 수고했다. 바라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하고 나서 좀 지금 어떠신가요? 마음이. 그게 좀 되게 쑥스럽네요. 어색하네요. 그러죠. 맞아요. 어색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에게 오는 내담자는 상담실까지 왔으니까 이건 너무 쉽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내가 일주일 동안 꼭 하나만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뭘까? 이렇게 이제 내담자한테 물어봐요. 목록들을 주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뭘까요? 이제 여러 내담자가 있는데 제가 했던 이제 내담자 중에서, 집에 쓰레기를 안 비우고 석 달째 쓰레기를 쌓아놓은 내담자들이 많아요. 이제 너무 우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이 자기가 들어와서 있는 부분인데 이걸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담자들에게 이게 되게 우울하는데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제가 쓰는 게 이 행동 활성화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는 그러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치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 보는 우리가 약간 우리 공간 프로젝트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약간 놀이식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만. 자,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이 이제 그게 뭐 자기 집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내담자 자기 이렇게 집이 막 방이 3개라 그러면 자기 방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방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있을 수 있고 막 원룸으로 있으면 보통 자취생들이 그러죠. 자기 방이 완전 쓰레기 더미로 있을 수 있고 이게 사는 공간마다 다른데 어쨌든 치우지를 않고 계속 쓰레기가 있어서 벌레까지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내담자들이 우울한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럴 때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공간 하나씩 만들게 하나씩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화장실까지는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이 여기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은 짝대기로 이렇게 탁탁 치고 공간을 만들고 간대. 그러냐?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짝대기로 치는데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바깥에를 나가냐 안 나가냐를 물어봐요. 그럼 이제 상담실에 왔다라는 건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치워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하고 같이 방의 공간을 한번 그려봅시다. 저는 그래 항상 이걸 첫째 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이에다가 이건 뭐 A4 용지에다가 지금 현재 쓰레기가 있는 이 부분들을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이제 계속 쓰는 이런 이제 내 방에 있는 쓰레기 더미 이걸 우리가 상담 시간에 저하고 민들레 씨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럼 이제 좀 재밌잖아요. 이걸 치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인데 이름을 붙여보자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약간 대부분 의아해요. 그럼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했던 내담자들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걸 이름을 유물단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힌트를 줘요. 어떠세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 우선 유물단지라고 유물단지라고 하고 또 이름이 좋은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바꿔볼까요? 예, 그러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방에 있는 쓰레기 이 더미를 지금 현재 있는 내담자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 책상. 여기가 문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간을 2개가 한데 지금 이제 여기가 전체가 다 쓰레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쓰레기 더미라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름을 약간 유머스럽게 별칭을 하니까 유물단지.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 유물단지가 되게 많네요. 맞아요. 유물은 오랫동안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왜 내가 유물로 그랬냐면 제가 저희 딸이 이제 방을 치우는 부분에서 저하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치워지는 거예요.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바쁜데. 근데 이거 계속 잔소리를 하면은 이게 잔소리 효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아이 방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앞머리를 자르면 이 무슨 머리, 깻잎 머리라 그러나요? 애교 머리라. 이 머리를 자르면 우리는 보통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데 그 쓰레기통에 안 넣고 책상에다 이렇게 놔두고 또 뭐 여기에 놔두고 이렇게 약간 진열을 해두시 가는 곳마다 개가 똥 싸듯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참 우리 공주님께서 이게 유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유물이 언제 좀 이렇게 제자리 갈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약간 유머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으면서 좀 있으면 갈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요. 그럼 유물 단지가 좀 있으면 제자리 가겠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제가 이제 내담자들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담자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물 단지라. 그럼 이제 이 유물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제자리에 갖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내담자들이 좋아해요. 쓰레기 단지 치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유물 단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다. 앞으로 제자리 가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유물 중에서 유물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좀 여기 공간에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치워야 될 목록을 해보세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자, 당신이 해야 될 유물들 여기다 한번을 공간을 대고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한번 대략 좀 적어볼까요? 하면은 여기에다가 유물 가장 지금 큰 유물이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유물이 그럼 지금 쓰레기 유물이라는. 뭐 쓰레기 유물 크기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제일 큰 그 일반 쓰레기 봉투가 몇 리터인가요? 10리터? 20리터? 100리터? 오케이. 그럼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가장 큰 유물인 거야. 100리터 쓰레기 봉투. 오케이. 이겨.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그 이름들을 적을 거 아니야. 유물단지 이름들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던 민들레님이 우리가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유물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유물을 어떤 걸로 선택하고 싶으세요? 하고 이제 먼저 고르게 해요. 약간 게임하듯이.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유물 중에서. 되게 이제 내담자마다 달라요. 어떤 내담자는 여기에서 이 유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기 책상 옆에 있는 이 부분의 책상 위에 있는 먼저 배달 음식을 우선 치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책상 위에 배달 음식 유물. 오케이. 그러면 책상에 있는 배달 음식을 치우는 거에서 이걸 다 치울 수 없으니까 이걸 냉장고에 넣을 것과 여기 100리터에 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유물을 정리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그냥 이것에 책상 있는 것 자체를 일단 여기 100리터 안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또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두 개도 안 돼요. 하나만. 자, 그러면 이 책상 위에 있는 모든 남은 음식들을 100리터의 유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적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책상이 일단 정리가 되죠. 그럼 책시가 정리가 되면은 그거를 저는 내담자가 만약에 혹시 그걸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화상으로 상담하게 되면 뒷 배경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뭔가 이렇게 약간 흐리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물어봐. 그럼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저하고 이 시간에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언제 하고 싶으세요? 물어봐. 그러면 제가 상담 끝나고 할게요. 이래요. 좋아요. 그러면 저도 우리 민들레님이 이 유물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되게 저도 궁금한데 혹시 그 유물 사진을 저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오케이 이래요. 그럼 저는 도키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재밌게 해요. 그러면은 유물 사진을 다른 거 말고 자기 책상에 있는 유물만 옮기는 상태에서 책상 부분만 딱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공유해주면 이제 제가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 이제 보내주고 이제 뭐 되게 이제 수고했다 이제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이 유물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개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모두 다 청소를 다음에 하자 그러면 어려워.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도 쓰는 방식이거든요.
내담자도 우울한 내담자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유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7일이면 7개를 해야 되는데 7개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재미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유물을 정리하는 방식에서는 다음 주 저하고 7일 동안 만날 때 이걸 매일 하는 것은 안 돼요. 이틀은 정리 안 하는 날을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틀 중에서 유물을 정리 안 하는 날을 어느 날로 할까요? 하고 이제 딱 두 날을 오프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담자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오프를 하게 해서 이 유물을 정리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똑같이 해서 저한테 공유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에 했던 것만 저한테 공유해 주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을 만나요. 그럼 이 변화는 이제 활동을 평가하고 뭔가를 갖다 놓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담자가 유물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스크립트로 쪼개서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즐거움을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거 하셔야지 이게 낫지, 이렇게 안 하시면 힘들어요. 너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어떻게 제대로 지금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내담자가 어때요? 상담에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춤을 추면서 그대로 멈춰봤자 짜. 제가 이제 집단할 때 얼마나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담자하고도 약간 즐겁게 이런 우울한 사람들은 약간 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딱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정을 물어보면요, 우울한 사람들은 머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힘든데 지금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떠세요?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감정을 물어보지 말고 그만 머리를 짜내야 되니까 이때 감정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단어 같은 경우 제가 책에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을 뭐 복사하고 가위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종이 같은데 이런 것들다 몇 개 주요한 내담자가 주로 했던 감정들 이런 것에서 골라봐라 그래요. 해서 안 사도 돼요. 뭐 즐겁다, 기쁘다, 날아갈 것다. 제게 뒤에 감정이 216개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부르겠다 해놨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긍정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감소 중에서 먼저 가져가서 여기서 한번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딱 프린트 해갖고 가죠. 그럼 내담자가 이제 뭐 날아갈 것 같다.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감정이에요. 무슨 감정이 기쁘다, 슬프다, 억울하다 이것만 감정이 아니라 이런 정서를 나타내는 게 감정인 거예요. 맞아요. 되게 상쾌하셨네요. 맞아. 상쾌하니까 몸은 어떠시든가요?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한 것을 몸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몸은 어떠시든가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몸도 되게 가벼웠어요. 이래요. 그래요. 우리 민들레님이 5일 동안에 우리 유물 정리하는 이 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내셨네요. 근데 이걸 이제 5일 동안 다 하는 내담자가 있고, 어떤 내담자는 한 번만 하고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어찌해야 될까? 너무 아깝다. 좀 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이제 아쉽게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담할 때 제가 깜빡하고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거를 얘기를 해줘요. 내담자가 그러면. 아까 실수한 것처럼 하는 거죠. 뭐냐면, 또 제가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처럼이 아니라,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하고 나서 우리 민들레님에게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팝업창으로 띄우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제가 방금 강의하면서 이거를 안 알려준 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날파리가 돌아다니나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앞에 오는 날파리를 잡읍시다. 여러분들, 저도 강의하다가 날파리가 나오면 날파리를 잡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내담자가 실수하고 잊어버렸다고 할 때, 제가 깜빡해서 그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면은 하루 했으면은 그걸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우리 시작해보죠 해서 또 다시 거기서 기초,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고, 뭐 이번 주는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정도 할까 해서. 어느 내담자든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나서 내담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잘 잊어버려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민들레님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내담자가 즐겁게 이거를 내가 숙달한다, 내가 해냈다라는 유능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특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내담자에게는. 그러면 제가 근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써봤던 방법인데, 우리 컴퓨터에다가 약간 팝업 창을 띄운 거, 팝업 뜨시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오케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에도 팝업 창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유물 정리, 이번 주에 할 유물 정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 유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100리터짜리 있잖아요. 100리터 유물 현관문으로 내놓기. 그 다음에 현관문에서 쓰레기장까지 이동하기. 이까지가 3일치야. 3일치 유물이야. 이 부분을 팝업창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담 시간에 내담자와 같이 팝업창 만들고 띄우고 이런 부분까지 해요. 아주 이제 이게 어려운 내담자는. 그렇게 해서 내담자에게 하게 해서 결국은 이 유물 정리가 어떻게 해요? 짜잔!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가 정말 우울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는 것 보고 이게 가능하네요 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살이 많이 쪄갖고는 체중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자기가 이게 지금 살이 찌면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데 어렵다고 하는 내담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실패감. 이런 내담자들한테도 동일하게 행동 활성화 기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체중 조절을 이게 체중 조절의 목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유능감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들.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 활성화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